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새벽 2시 13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었는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타임라인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좀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저를 진짜 조금이나마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보셨을 때, 본인이 딱 들었을 때, 요 주제, 코인 주제, 그리고 뭐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은 밑에 타임라인 좀 달아주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여러분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다가, 한 5분, 10분 보시다가, 요때 뭐 뉴스가 요 뉴스 괜찮네. 그리고 뭐 요 코인 이야기한 요때 비트코인 이야기하네. 이런 것들 밑에 타임을 좀 적어놔 주시면 그거 뭐뭐 땡땡 뭐 이렇게 시간 적듯이 적으시면 파란색 글씨로 뜨거든요.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밑에 보시다가 댓글 보시면서 그 타임라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그거들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맨날 부탁만 하고 그죠. 그리고 태풍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중심기압도 굉장히 낮고 그 수온도 너무 높아서 그리고 이제 태풍이 기압골을 타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기압골이 그 한반도가 지금 냉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한국은 안 들어오는데 한반도가 지금 느끼다시피 좀 습하고 후덥지근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타고 한반도 남해안을 관통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경상도 쪽 관통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번 태풍은 제가 그전에 그냥 태풍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괜히 뭐 한다고 뭐 수습해 보겠다고 나가지 말고 그냥 지금 잘 묶어 두시고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방에서, 집에서. 정말로 그 정도로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 수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제주도에도 많이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아무쪼록 별탈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체감이 안 되는데 8월 물가 상승률 일단 꺾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뭐 다 자료비 퍼센트 비율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가 무슨 기준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치로 여러분들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제법 고점이 꺾여 나갔잖아요. 그죠? 꺾였단 말이에요.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값이 빠짐으로써 인해서 물가는 상승률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이제 물가가 싸지겠네요. 하지만 이제 뭐가 뭐냐면 이제 생물 요 녀석들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추석도 같이 특수가 같이 있고 이번에 이제 태풍이 또 지나가게 되면 얘 더 오를 겁니다. 한 며칠간은. 그죠? 그리고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겨울 김장을 해야 되니까 또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이제 몇몇 종목들이 이제 공산품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잠성한 안정가를 가지 않을까 싶고, 기름값도 지금 지금 가격이면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대구 기준은 1,670원 정도 같아요. 물론 이제 세제 혜택이 좀 많이 적용된 상태일 것이고, 세제 혜택을 원래 상대 돌려버리면 1,8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뭐 과거 이런 정도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텐데, 문제는 가스겠죠. 가스가 아마 좀 많이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아직 안 왔는데 안정화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쭉 오르는 상황에서 꼴랑꼴랑꼴랑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이 떨어지면서 아마 이제 그 수출 경쟁력도 다시 한번 조금씩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당장 9월, 10월 이렇게 수출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해서는 좀 그래도 좀 다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증시는 이제 나아지겠지만 이 나아지는 게 증시에 바로 반영되지는 못하거든요. 나중에 반영되면서 이제 가을부터 여름부터 해서 뭐 내년 여름 가을 정도에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한쌤이 그리고 있는 메인 시황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는요. 사실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것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버는 것이고 지금은 계속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상식품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추락하는 원화가치, 지금 원화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좀 이따 환율을 볼 텐데 지금 1360원이죠. 제가 1340원 정도의 언급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40원 정도까지는 갈 여지가 있고 많이 가면 135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360원입니다. 그래도 저는 사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달러는 지금 무조건 고평가 구간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웨이브라는 것이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타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항상 고평가는 항상 더 조금 더 고평가되기 마련이고 저평가는 조금 더 저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증시는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하지만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한쌤의 메이저 시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한국의 미래를 보고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2030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미래는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점 아마 지금 보름달 정도 됐고 보름달 거의 다 꽉 찼고 이제는 뭐 하연달 지나 사연달 정도가 될 때가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한국 기술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지금 저평가 국면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에서 좀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좀 파시고 나중에 하나 이제 코스피가 1900 근처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혼까지 좀 끌어다 박으셔도 그때는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끌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영혼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고 일단은 엔화가 지금 많이 싸요. 많이 싼데 달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가 많이 싸요. 근데 원화로 봤을 때도 엔화가 싸졌거든요. 최근에 조금 비싸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로 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엔화가 한 번 정도 더 빠져준다면 엔화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본은 경제 성장률은 이미 박살이 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뭐 중국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렇게 됐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됐었다면 일본은 이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에서도 얘는 순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죠? 미국의 경제성장, 달러는 지금 경제성장이 이렇게 상태에서 달러의 평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더 가더라도 떨어질 상태인 거고 물론 장기 추세는 상승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요약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더 마음을 정리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는 발등의 불인데 이게 불이라는 뜻이죠. 미국은 강달러 라울러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번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의 서민들과 사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에 대한 기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달러가 이제 세계 최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너무 많이 찍어냈단 말입니다. 그럼 얘를 태워야 되는데 달러를 그냥 태워버리면 미국 경기가 자체가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돈을 유입시키면서 달러를 줄여나가면 다른 나라 돈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걸 바랬었는데 이번에 그게 러시아가 건재하게 일으켜준 겁니다. 둘이 뭐 뒤에 흑막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에 일으킨 전쟁은 명분도 만들어주고 실리도 챙기고 해서 굉장히 호재적인 뉴스라고 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달러를 그냥 태워버리면 그럼 나 진짜 바보 되는 거야. 근데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 아직까지
달러로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얘를 태우면 다른 나라 돈이 같이 타 들어간단 말입니다. 심지어 얘네들 더 많이 탈 수도 있죠. 그렇죠. 양을 줄여야 되거든. 너무 많아져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좀 뭐 천연가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 루블화 위안화들이 지금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패권 화폐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카더라 방송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아요. 조금 애매한데 시진핑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했었죠. 근데 조금 어색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좀 미국한테 좀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납치 사건인가? 언론인 납치 사건 기억 정확하게 병사가 기억이 안 나. 머릿속에 많이 도는데 근데 그 사건으로 좀 틀어져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팔아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카더라 방송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축통화 지위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삭실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실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최강대국임이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의 초강대국의 지위가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약해지면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야죠. 정치인분들이 그렇게 정신 놓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 이야기 좀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뉴스를 좀 보시고 계시면서, 그래서 미국에 대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기잖아요. 그 불안기와 더불어서 만약에 그 뉴스가 터진다면 이제 코인 쪽도 그렇고 이제 중국 증시도 그렇고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급반등의 가능성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좀 눈에 두시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더라 방송이지만 어쨌든 일단은 하여튼 간다고 하니까 그거 뉴스를 보십시오. 부부한 증여 한도 6억서 15억 확대 해야죠. 왜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들이 다 올라 버렸거든요. 그렇죠.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물로 비교한다. 물의 양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여기 갖고 자꾸 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좀 올려주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10억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6억에서 10억 정도. 그래요. 서울 경기권에서도 1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집값이 10억이다라고 했었을 때 한 채.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고요. 이게 뭐야? 네, 됐고요. 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네. 이런 거 다 찌라십니다. 뭐가 더 낫다 이런 거. 네, 그렇고요. 네. 포켓 배송 비밀은 AR 물류센터.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예전 제자가 AR 여기서 물류센터 일하는데 일이 없대요. 냉동창고 일하는데 이제 굉장히 편하다고 하네요. 월급도 많이 주고. 1년 만에 5억 원이 허공으로 무너지는 집값. 상일동 14.8억.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겠네요. 그죠? 네.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집에 아파트에 건축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쉬쉬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고, 제가 서울 경기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분양받으신 분들은 왜냐면 우리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집값에 대한 지지를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전세가 때문에 집값이 지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전세가가 만약 매매가가 전세가를 하방 추월하게 되면 여기서 깡통 전세가 주르륵 추출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부실 건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전세가가 진행되지 않은가. 저는 분양가가
하한가를 지켜주는 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건축비인 거죠, 건축비.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땅값과 그리고 건축비가 우리가 그 집안을 지켜주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면 25억짜리가 19억이 됐다고 좀 떨어졌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쵸? 근데 이게 전용 84인가요? 제가 강남을 기준으로 그 전용 84를 20억 안팎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 서울 내부는 15억, 그리고 20억에 15억 사이, 그리고 15에서 15억 사이. 그죠? 그러니까 준식주급,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권은 이제 5억에서 10억 사이. 좀 목 좋은 괜찮은데 10억에 가깝고, 좀 덜 좋은데 5억 정도 가깝고. 약간 준신주급 정도. 요렇게 제가 시세를 얼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오차는 좀 크게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왜 입지는 워낙 다양하니까. 그것은 이제 땅값과 건축비인 거죠. 건축비가 평당 단가가 보통은 한 8, 900은 잡아야 되거든요. 아파트 기준으로도. 제가 보기는. 그래서 땅값 포함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못해도 1000만원 잡아야 되니까, 8, 9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충 답이 나오죠. 땅값과 플러스해서. 그렇죠? 안에 옵션도 다 들어갈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가격이 얼추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흥도 제가 알기로는 꽤 좋은 동네 아닌가로 알고 있는데, 팔아. 호가 맞아,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빠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아마 다주택자분들 규제도 많이 풀리게 되고, 아마 양도세, 취득세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총알 들고 계시는 분들 내년에는 또 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경매가 또 많이 나오게 되면 또 경매를 또 공부해 보시는 분들 하셔도 좋고, 제가 이번에 자격증 따고 바로 공인중개사를 또 공부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자격증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공부도 얼마 안 하지만. 자, 이 보십시오. 이게 아닌 거야, 이거는. 이게 이제 비겁한 건 비겁한 거야.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보고 막 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미중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미중이 지금 경제의 핵심이니까 1, 2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노를 많이 느끼고 여기는 별로 분노 안 느끼시더라고. 전 똑같이 분노를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살인자인데 정말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상황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막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얘는 이제 그냥 화 많은 인간이야. 화 많은 인간. 그냥 강아지 송아지 화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나 나쁜 놈이에요 하는 거고, 얘는 착한 놈이 착한 나쁜 놈이라는 거지. 나쁜 놈은 아니, 둘 다 이기적인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좀 싫은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기술 뺏들어갔다고 막 열받하고 얘네들이 나쁘다, 우리 문화를 뺏어가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이놈들을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놈들 파고 들어서 이놈 알아서 얘네들 알아서부터 우리를 지키면서 얘네들 하나씩 긁어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현실성으로 맞는 거거든요, 전략이. 제가 아마 이 얘네들과 관련된 현대자동차 같다면은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정부에도 소송 걸고 투자 다 철회해버릴 거야. 제가 현대자동차라면. 투자 다 철회해버리고, 저 인도 쪽이나 저기 동남아 쪽 시장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괜찮고요. 그쪽에다 다 투자해버릴 거야. 미국에 투자 안 해줄 겁니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인도 시장이 2030년 정도 되면은 세계 3위가 될 거라는 그런 뉴스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뉴스 감사히 잘 봤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자, 환율부터 또 챙겨야겠죠. 환율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또 환율에 또 접종 조사님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직까지는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되게
가슴도 아프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YG방 웨이브가 좀 제 예상과도 다르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방송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지거나. 근데 이걸 뚫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솔직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시장이 틀렸을 때,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 했죠. 제가 매도 치자고 저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좀 한편 위안은 좀 되지만, 죄송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러는 지금 현재 고평가 영역입니다. 굉장히 억지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이시정자 다시 연결할게요. 네. 1,5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과평가 영역이지 않나 싶고요. 피보나치를 한번 살짝 대본다면 이렇게 해서 48.2, 128.6. 자, 여기입니다. 좀 제가 1대1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1대1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1대1 1300 정도였고, 넘어섰던 관점에서 이미는 이제 연장파가 될 것이고, 1379원, 그리고 많이 가게 된다면 잠시만요. 1479원, 그리고 1480원 정도네요. 역시나. 그쵸? 정말 많이 가게 된다면 같이 봐야죠. 비슷비슷하니까 사이즈가. 네. 1391원, 92원 정도. 그쵸? 네. 비슷하네. 1392원. 그러면은 이제 이미 뚫어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점의 가격대가 1480에서 90원 사이 정도가 돼요. 뚫어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유동대에서 펀딩을 만들고 꺾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게 이제 꺾인다면, 우리가 지금 왜냐면 9월 하순에 아직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꺾인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거나 하실 때는 요 정도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보시고 이탈될 때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때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이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등하고 빠지는 경우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뚫어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요때 쇼각을 보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이렇게 어깨 떨어지면 그때 쇼각을 보시면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떨어질 때 보통 증시가 반등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디커플링 현상이라 그래요. 금리가 떨어질 때 증시가 오르는, 반대로 가는 현상을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긋나서 이렇게 예전에 떨어지고 오르고 딱딱 맞았는데, 지금 이게 떨어지고 나면 좀 더 떨어졌다가 움직이고 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주기가 약간씩 어긋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쪽 축소 시즌에서 양쪽 양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거에 엄청 많이 늘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줄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갖고 있던 달러의 양이 만약에 금리가 빠지게 되면 다른 데로 들어가겠죠. 저축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돈 화폐로 갈 수도 있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각각 아닙니까? 그쵸. 금리라는 게 사실 이게 돈이 모인다 보시면 돼요. 달러를 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거든요, 주식이랑. 그래서 근데 편차가 좀 작을 뿐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빠질 때 보통은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뚫어버린 상황 속에서 고점에 대한 영역대는 이제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1480원 정도, 많게는 90원 정도까지를 열어두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요 상승 지분에 A, B, C 관점에서 128.6에서 148.2 사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그렇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그 자리.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일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부터 130, 제가 140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으면 요때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는 빠지겠네요. 요 중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아마 한 80 정도, 90 비트로 빠지게 되면 반등을 좀 하셔가지고 100 근처까지 이렇게 러프하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매매로 권장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러프하게 들어가셔서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100 정도에서 한 80 정도 사이에서 아마 기름값 한동안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80 밑으로 70 정도까지 빠져준다면 70에서 60 사이는 좀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거 올쇼크 때죠, 그죠? 그쵸? 네. 기름값은 참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네요, 그죠? 쭉, 오케이. 자, 그리고 금과 은도 골드 금은 형제도 봐야죠. 네, 골드. 자, 요 자리에서 비껴나가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이게 아주 옛날에 주셔서 올해 자리부터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매력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1600m로 빠지게 되면 이제 사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여기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는 이렇게 자산으로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보다는 은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몰라요. 은이 좀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긴 한데, 실버도 이번에 더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사실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0.38이 그러니까 618이죠. 618자리에서 반등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서는 잘라 주셔도 좋다. 저도 팔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드렸었고, 여기도 단타 포인트 말씀드렸었고, 되게 잘 맞죠. 전체에 대해서 38.2에서 돌린 반등 등장하고, 여기서 롱 쳐서 수익 먹고, 여기 쉬었다가 여기서 롱 쳐서 은 사서 선물 사서 수익 먹고, 여기 다시 물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편하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 17에서 16 사이가 또 강력한 또 매수 포인트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막 뛰어들지는 마시고요. 여기 좀 추세가 살짝 약해지는 모습 보일 거예요. 이렇게 완력을 치면 이제는 은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지 여러분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아니 장투로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셔도 아주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은 가격이 뭐 여기 가격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2006년, 2016년 이 정도가 지금 가격이잖아요. 그쵸? 2019년 이때 좀 많이 비싸졌지.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 왜? 은이 망하진 않을 거거든. 은은 앞으로 산업혁명에서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쵸? 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로 제게 차트를 되게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종목 중에 하나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요, 한쌤이 거의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갈 여지가 있다. 일단은 13,200 정도가 일단 목표치였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반등하기 전에. 그래서 많이 가게 되면 여기, 그 다음에 증자가 많이 가면 여기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한 방에 가긴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0.5까지 활용을 못하고 살짝 꺾였죠. 그쵸? 우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산 사람 밥은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꺾일 때쯤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꺾일 때쯤 61.8, 12,00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약반등이 등장했던 부분이고, 근데 여기보다는 이 자리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 자리가 더 신뢰성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을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약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건 예상하기 힘들어요. 비트코인과 연관해서 지금 엇박자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돌려가지고 막 꼴렁꼴렁해서 쿵쿵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살려주게 된다면 이때 다 팔고 나오십시오. 이 볼장 없을 겁니다. 무조건 다 파셔야 돼. 왜냐면 이게 꼬라박을 게 눈에 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여기 꼭 봐줘. 이게 희망회로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게, 봐도 좀 타고 돌려야, 이렇게 잘 돌려버리면 좀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기 참 편하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좀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변동성이 생기길 자꾸 바라시지만 오히려 변동성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요 관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아직 좀 비싼 것 같아요. 미국은 저는 아직 좀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이때 물량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3분 2 정도는 태워야 되니까, 만 정도는 와야 11,000 밑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전까지는 일단은 꿀렁거리더라도 이렇게 뭐 수렴을 하든 뭘 하든 찌르박 하든 뭐가 되겠죠. 그쵸. 네. 지금은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위치. 그러니까 사이즈가 보시면 계속 점점 작아져요. 반등이라는 게. 여기도 보시면 이때도 나스닥 반등할 때 됐네 이런 말씀드리고 반등하고 죽잖아요. 그죠? 이게 첫 반등 맞추기도 오히려 쉽거든요. 이렇게 큰 거 맞추기.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점점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아지는 거는 맞춰내기 되게 힘들어져요. 사실은 이제 규모에 맞게 보시고 또 분봉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겠지만, 시간봉을 보면서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이제 내 사이클 안 맞지 않을 때 쉬어버리는 게 좋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고, 나중에 혹시나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시그널적인 요소로 단타 정도는 또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 그렇게 되겠고요. 네. 코스피는 뭐 딱히 또 볼 게 없습니다. 코스피는 2550 예상했던 범주까지 올랐어요. 많이 가면 2600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예상했던 범주까지 올랐기 때문에 딱히 볼 게 없어요. 정말요. 딱히 볼 게 없고, 지금은 이제 뭐 요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빠질 것인가. 그래서 2100에서 1900 사이에서 우리가 좀 장투로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 자리가 여러분들 이때는 좀 이게 연끌을 하셔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끌 얘가 얘기했나? 지금 녹화를 한 4번째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30년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패권도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요. 그리고 2030년 이후, 완전 이후, 완전히 2040년이 넘어가는 흐름에는 경제적인 패권은 아마 인도가 쥐게 될 가능성도 덜어 있다. 그래서 2050년 정도에 이제 인도가 패권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쪽은 이야기는. 그래서 인도 시장은 패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은 분명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최대 안정성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인도 시장은 아주 길게 보실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자녀가 초등학생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20년쯤 뒤에 너가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할 때 부모로서 뭐 집 한 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무리 없이 천천히 해보시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유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자, 이렇게 좀 증시에 대한 언급을 좀 당해 드려봤고, 그리고 길었네요. 그쵸? 30분. 그리고 이제 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좀 이렇게 꼼꼼히 들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참 좋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하고, 좀 요즘 힘 빠져요. 사실 힘이 빠져서 기다려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시청률이나 조회수는 같지 않거든. 단톡방에서 잡담이나 나누고 앉아 있는데 힘 빠집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구독, 좋아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저희들은 진짜로. 이렇게 금전적으로 좀 덜 때도 그거 보면 힘이 나고 그러는데 요즘 힘듭니다. 물론 그럴까 예상도 했고. 자,
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지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제가 요 웨이브를 보면서 요걸 기준으로 단타를 쳐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게 된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가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 구간도 있었었고, 여기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 다 이게 흔들려도 중간에 가긴 다 거의 다 갔거든.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지금 그런 구간입니다. 사이클이 좀 규모가 작을 뿐, 얘보다 좀 작죠. 얘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좀 작은데, 이런 새서, 아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지금 이 웨이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셨으면, 적어도 손해는 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손해날 구석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걸 여기서 제가 매수를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자리에서 제가 단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쪽로서에 대한 얘기도 드렸을 겁니다. 여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익절하고 나올 구간이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나시면 안 돼요. 그냥 익절로 싸고 남았는 게 물량 깨질 수는 있겠지. 그쵸? 맞죠? 안 깨졌단 말입니다. 이게 안 깨졌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거야. 정찰하시. 그리고 정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정찰 시드가 작다면 그냥 들고 계셔도 되는 거야. 이게 되십니까? 그 CD 비중에 따라서 설정되는 거거든. 자, 아울러서 지금 이제 바닥을 타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굳이 막 열심히 노력해 보신 분들, 이제는 딱 요 타이밍, 지금 같은 타이밍에 요 자리에 손절 주고 들어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19,600불. 그러면 지금 19,840이니까 손실이 1.5%, 1.25%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수료 깨고 1.5% 잡으시다. 1.5% 손실을 가지고 노려보는 거예요. 22,800에서 21,200을. 딱 그겁니다. 그 이상 이야기 할 게 없어요. 그걸 해보든지 말든지. 근데 승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조정파가 뭐가 끝난 것 같아. 달라, 이쪽이랑 이쪽의 모습이. 그죠? 그래서 다른 뭔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죠. 하방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었더라? 하방에 대한 이야기는 78.6 그리고 78.6 19,300 그리고 18,500 라인, 요 두 가지의 그 규모가 하나 있는데, 18,300은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하락 조세가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요렇게도 했을 때 여기 약해져서 나중에 여기 넘어가는 그림이 좀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긍정이긴 한데, 글쎄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와줄지 두고 봐야겠죠. 아니, 근데 저는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까지 가더라도 다시 빠질 거에 대한 무게가 좀 높아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보여드릴까? 얘가 제가 완리 카운팅을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 18 여기 그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잡아보실 만한 구간 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까 내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했었을 때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반등을 우리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일맥상통하게 하죠. 그죠? 일맥상통하면서 완전히 무효가 된다면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때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어떻게 흔들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그럼 중간에 작은 반등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뭐 이렇게 그어서 여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을에 떨어질 수도, 내년 봄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 사이클을 좀 메인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네. 에이다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마찬가지요. 비트코인 뭐부터 보는 게 맞으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빈프는 약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만 원이니까 1% 27만 원이니까 1.5% 정도 되죠, 대충. 1.5%의 김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김프가 좀 그래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외국 시장이 다시 더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환율이 아마 영향을 다시 미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그냥 꾼이라면, 매매 꾼이라면 요 자리를 손절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2,720원, 20만원 정도의 손절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역시나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시들. 왜냐면 제 시대가 여기서 정찰병 박아라. 한 번 더 깨질 수도 있지만 정찰병 박아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시황 계속 동일합니다. 왜냐면 저는 9월 중순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반등이 크지 않더라도 먹을 만한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말씀에서 저희는 여기서 수익 꽤 가져갔습니다. 이 웨이브에서. 제가 할 때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70% 가까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익률이 원금 대비 약 40% 정도가 됩니다. 원금 대비 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에서 원금 대비 4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성공한 매매를 한 사람이에요. 이 웨이브 가지고는. 그것도 파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수익을 가지고 저는 이 다음 웨이브를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아직까지도 희망을 가져보면서. 하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빠질 거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봐줘도 이상할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일단 전부 다 일단 요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요 왜 반등이 깨져버리면 저는 이제 시황을 다르게 하겠죠. 다르게 해서 아니면 요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요것도 지금 충분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열리는 상황이라서, 오늘 했던 말이 내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큰 중개점의 시황이.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변동성이 등장한다면 우리 9월달에 하는 걸 봐서 시나리오를 좀 오픈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마치 이제 폭풍전야, 현재 우리 상황이 태풍이 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고, 이렇게 좀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하기보다는 도전의 의미다,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건 도전의 의미로 도전해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저쪽 높였잖아. 이렇게. 그죠? 이거 도전해 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가서 요 정도 가면 익소스 딱 치고, 이번에 가면 이제 뚫으면 여기 갈 거니까. 뚫으면 이번엔 뚫으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초색 하나 있거든. 깨지면 이제 박살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더 가까우니까 도전해 보는 거야. 어설프게 나마 등장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건 이제 깨질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꾼이 아니라면 그냥 정찰병 정도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들고 계셔도 좋고, 그 시대가 부담되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려, 기담되는 사람들 기다려라.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하드포크 왠지 안 할 것 같거든요. 무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좀 찝찝하고요. 이오스 제가 이때는 진짜 좋게 봤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맛이 없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오스 많이 빠졌죠. 실제로 한 30% 가까이 넘게 빠졌습니다. 이 물렸으면 제 수익 다 토해내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이 봐봐요. 이게 30%라면 어떤 분 아까 70% 먹었다고 30% 됐다며, 제가 원금 대비라고 40% 됐다며, 원금 대비 30% 빠지면은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원금 대비 70%가 됐다면, 제가 볼게 1000만원 기준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금 대비 70% 됐으면 1700만원이 들어가 병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1700만원에 30% 빼면 어떻게 됩니까? 1700만원에 30%면 대충 2000만원에서 30% 하면 6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한 4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250만원이 되죠. 그렇죠. 그럼 원금 대비 20%밖에 안 남는 거, 25%밖에 안 남는 거야. 30% 맞아버리면. 왜냐면 내가 이 배팅 시대가 이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저는 원금 대비 50%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대투자해서 50% 잃었습니다. 저는 원금 대비 얼마를 번 걸까요? 스타트 1000만원짜리가 1500만원이 돼요. 이거 50% 되면 750만원이 되죠. 그럼 원금 대비 25% 손실 본 겁니다. 이게 산수예요. 복리예요, 복리. 재밌죠? 여기 빠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손실률이 확실히 좀 더 줄었습니다.
이게 빠졌을 때. 물론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뭐 이것도 사실 준 거긴 하지. 왜냐면 이게 2,600원짜리잖아. 그렇죠. 아무튼 이오스는 지금 맛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줄면서 돌파를 했는데, 제가 3,000원 정도까지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3,000원까지 간다면 못 갔잖아. 제가 3,000원까지 간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운이 좋으면 한 3,000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한 3,000원까지는 보고 있다. 그럼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꺾여버렸단 말이야. 두드려 맞아버렸다고. 대응해야죠. 왜?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웃은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해되시죠? 견적과 관리와 계획은 다 다른,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우선이라는 거야. Do you understand? 네. 아무튼, 네. 요것도 사실, 요거 보고 매수 시황 내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좀 리플이 조금, 이렇게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이 역시나 김프는 1% 정도, 1% 살짝 넘는 정도 수준이긴 한데, 리플에 아마 이슈가 있을 겁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리플 차트에 변수가 있다면, 그 소송이잖아요. 그 소송의 이슈에 따라서 한번 흔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희망의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고, 왜냐면 비트가 반등에 대한 시도를 결랐을 때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처럼 보여지거든요. 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일단은 한 480원을 좀 넘어서야,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9월 한 말 정도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너무 잡스러워서 제가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잡스럽다고 해도 제가 차트를 꾸준히 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보시면 그냥 대놓고 조금 이제 리스크한 녀석을 보죠. 거래 대금이요, 하루에 24시간 거래 대금이 4억 7,800만 원, 5억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리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리딩방 같은 데 가가지고 회원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여러분들 리스크 사세요라고 해버리면 이거 그냥 다 뚫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리스크가 좋습니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영향을 받고 한 1,000만원씩 한 5번만 사버려도 리스크 세력은 박살내버릴 거예요. 그 차트를 뭉개버린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거래량의 자금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거래량에서 이 전체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0.1% 미만으로 하세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으니까 시드도 그렇고 정찰도 그렇지만 업비트에 나와 있는 거래량이 0.1%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수급의 원리고 매매 원리야. 마치 사다리 타기의 결론 게임처럼 A로 몰리게 되면 B의 정답을 주고 B에 몰리면 A의 정답을 줘요. 걔네들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주인은 항상 돈을 벌게끔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이해되시죠? 네.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한동안 쉬었다 보니 제가 또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녹화도 3번이나 진행했습니다. 제가 1시부터 녹화 시작했는데 벌써 3시간 넘었네요. 투자하실 때 시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태풍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폭풍은 일어나기 전이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폭풍이 와서 난리를 칠 때 폭풍에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잠할 때, 이때 뒤에 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점 명심하시고요. 지금 투자하는 시기로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나빠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재산을 관리하시면서 뭘 살까? 저는 지금 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매매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투자하고 싶어. 처음부터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은도 사고 싶고요. 주식도 사고 싶고,
묻어주고 싶어. 그리고 약 5년 뒤에 열어보면 그 수익률이 지금보다 몇 배는 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코인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아직 불안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코인도 지금 가격이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좋은 가격대로 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강하게 들고는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요. 그만큼. 그렇죠? 정한쌤이 참 힘든 시간을 겪어서 이런까지 올라왔고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몇몇 분이라도 참 저를 좋아해 주시고 영상도 챙겨봐 주시고 공방에도 가입해 주시고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뭘 해드려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면서 시장에 맞는 여러분 낚시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시향도 해가지고 맞으면 기분이 좋아서 막 했지 하기도 하고 틀리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도 하고 하지만 그 날로 먹는 그 편안함에 중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속된 말로 세력이 눈치 못 채게 천천히 모아가시는 거야. 천천히 쥐도새도 모르게 관심이 떨어져 있을 때 그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둘 때는 우리가 언제 팔지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약 5년 뒤, 10년 뒤의 미래 여러분 자산이 2배, 3배 불어나 있을 거. 물론 세 토막, 네 토막 나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돈 모으셔야 돼요. 지금 내년에 준비해서. 이해되시죠? 네, 항상 기운차게 라이크 하시면서 감사합니다.